정리하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답변 요구는 감사 대상이 아닌 사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행위 아니면 대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이제 민간기업과 함께 출자해서 진행되는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원이 지방자치단체랑 함께 사업을 진행한 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한 법인들에 관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그런 민간 기업들한테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아닌 민간 기업과 그 소속 임직원의 입장에서 감사원의 감사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기관을 감사하는 감사원이 어떻게 민간 회사까지 감사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사원은 헌법 97조에 근거해서 설치된 기관이고요. 헌법상 크게 세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가의 결산을 검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국가 및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검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민간기업에 대한 감사가 가능한 근거는 두 번째 권한인 회계검사권입니다. 법률이 정한 단체에는 감사원법에 따라 민간기업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법에 따르면 회계검사 대상인 민간기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적 회계검사 대상으로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은 여기에 해당합니다. 둘째는 선택적 회계검사 대상으로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감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한 기업, 보조금이나 출연금을 받는 기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채무를 보증한 회사,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자의 그 계약에 관한 회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산업단지 개발 사업을 예로 들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분 일부를 갖는 SPC나 PFV를 설립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 비율에 따라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필요적이거나 선택적 감사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구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지만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일단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대응을 해보면 감사원은 감사 대상이 아닌 사람이나 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답변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요구를 받은 사람이나 법인이 감사 대상인 경우에는 보통 잘 협조를 하는 편인데 이렇게 직접적인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그 요구에 응해야 하나 고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일단 감사원 요구에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원법 51조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감사를 방해한 경우, 또는 자료 제출이나 출석 답변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처벌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선택적 감사 대상의 회사 대표이사가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처벌받은 경우도 있고요. 감사 대상이 아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 대표이사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해 처벌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또한 좀 최근 판례일 수 있는데요. 광주고등법원에서는 자료를 임의로 수정 삭제해서 제출한 경우 감사를 방해했다고 봐서 처벌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처벌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감사원이 실제로 고발까지 해서 처벌하는 경우는 꽤 드물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원의 감사 사건을 대응하면서 느낀 점은 감사원도 직접 감사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자료 제출이나 출석 요구에 관해서 협조를 구하는 정도의 입장이고요. 불출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이러면 관련 사건의 공범으로 저희가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로만 얘기하는 정도이고 불출석 자체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이 감사원의 요구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 회사가 어떤 유형의 감사 대상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필요적 감사 대상인지, 선택적 감사 대상인지, 아니면 감사 대상이 아니라 단순한 협조 요청의 대상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굉장히 최소화된 자료만을 제출하시던가 아니면 의견서를 제출해서 왜 내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지를 자세히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원이 자료 제출 요구하는 것들을 보면 종종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의 그 자료들을 한꺼번에 다 요구를 하는데요. 이럴 때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자료 요구의 범위를 좀 구체화해달라 뭐 이렇게 답변을 하거나, 아니면 감사 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만 제출해달라고 요청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자료가 영업 기밀이거나 뭐 다른 제출 거부를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이를 의견서를 통해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원의 요구에 대해서 단계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원은 보통 이제 관련 회사에 직접 자료를 요구하기 전에 관련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원으로부터 직접적인 요구를 받기 전까지는 자료 제출을 최대한 지연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판례를 보면요, 최소 감사원으로부터 직접 2회 이상 요구를 받아야 처벌을 하니까요, 이러한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항상 자료를 내더라도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해서 제출할 경우에는 감사의 방해로 처벌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행동은 절대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로, 감사원이 다른 국가기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임에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이나 인허가 관련 서류, 이미 공개된 정보 등은 타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감사원이 제출받을 수 있고요. 다른 국가기관들은 감사원이 요구하면 자료를 굉장히 잘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루트를 통해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데 저희한테 요구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럴 때는 괜히 이제 제출을 꺼려서 불필요한 의혹을 일으키는 것보다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도 좀 이렇게 우호적으로 좋은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로, 출석 답변 시, 그러니까 감사원의 출석 요구에 따라서 출석해서 답변을 하시는 경우에는 변호사의 참여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 규칙 18조에 따라서 출석 답변 시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참여하면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요, 부당한 추궁이나 압박에 대해서 방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이나 그에 대한 답변이 나중에 본인 사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검토하는 데도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감사원 조사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느낀 것은 감사원 조사가 경찰 조사나 검찰 조사보다도 오히려 더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고요, 그 조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로 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변호사로서 조력하는 걸 이제 사전에 막으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형사소송법 자체가 이제 피의자 인권을 잘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고요, 그 법에서 피의자 인권을 잘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감사원법에서는 그러한 법령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단지 사무규칙에 변호사가 참여할 수 있고 이런 정도만 이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출석해서 답변하는 사람의 인권이 잘 보호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아봤을 때는 담당자가 저희 의뢰인한테 자꾸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면서 아니 무슨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냐고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이 정도면 답변을 강요하는 정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몇 번 항의를 하니까 변호사님 저한테조차 이렇게 자꾸 방해하시면 참여 못하게 하겠다, 참여 중단시키겠다 이렇게까지 압박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감사사무 처리 규칙에 감사원이 변호인의 참여를 중단시킬 권한이 있다고 규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호인이 답변에 영향을 주거나 문답 과정에 개입할 경우, 또는 부당하게 특정 답변이나 진술 번복을 유도할 경우, 또는 문답 과정을 촬영, 녹음, 기록하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변호인 참여가 중단될 수 있다고 정한 것이지, 부당한 조사에 항의한다고 참여를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제가 참여해왔던 어떠한 경찰 수사나 검찰 수사에서도 이러한 항의를 한 것으로 참여를 중단시킨 경우는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감사원 조사가 대부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고요, 공무원분들은 아무래도 감사원 조사 결과에 본인의 지위가 굉장히 영향을 받으니까요, 그 조사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변호사를 동석하는 경우도 드물어서 아직은 조금 옛날 방식으로 문답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여러 번 감사원 문답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참여한 문답을 하는 그 부사실 말고 다른 방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제 문답을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변호사 없이 문답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감사원 감사는 경찰, 검찰 같은 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보다 더 터프하고 더 밀어붙이는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요, 혹시 문답에 참여하실 예정이라면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작성된 출석 답변 문답서에 법적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감사원에서 출석 답변하면서 작성된 문답서는 수사기관의 조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요, 법원에서도 조서가 아닌 진술서로 평가됩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는 312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단순한 내용 부인만으로도 증거 능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에서 작성한 문답서는 313조를 적용받기 때문에요.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증거 능력이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는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나 출석 답변 요구는 감사 대상이 아닌 사기업에게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감사는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감사원이 전체적으로 감사하고 있는 행위 아니면 대상이 무엇인지 그에 대한 형사 고발까지 가능한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중요한 사건인 경우에는 꼭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